네, 안녕하세요. 2월 9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천구가 공군부대 완전 이전이냐 아니면은 도시명 부대냐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2월 3일 날 금천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공부대 이전 설명회 사진인데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청장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월 2일과 2월 3일 약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설명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공무대 이전 추진 과정을 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요한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바로 완전 이전이냐 아니면 도시명 부대냐입니다. 금천구에 좀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전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수년째 공부대 이전이 뭐 정치 공약에서도 나오고 있고 금천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9년 6월에 실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전 부지가 없어서 이전 사업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국방부는 도시명 부대를 좀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금천구는 국방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다시 이제 이전 후보지를 추려서 국방부에 제출했고 국방부에서 그 이전 후보지와 협의 내용을 달라 했는데 협의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천구가 지금 이전 부지로 협의한 지자체 중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지지부진하는가라는 부분은 군부대에 대해서는 대부분 오는 걸 싫어합니다. 저희도 막 나가라 하지만 이것이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군부대 가지고 있는 군부대를 계속 내보내려고 하지 군부대를 우리에게 주오라고 하는 지자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근을 뿌려도 군부대라면 절레절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공군의 제3방공 유도탄 여단입니다. 여기 지금 뭐 아파트하고 설미 아파트, 군인 아파트 이렇게 좀 있는데요. 사령부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들어서는 그 뭐 전라도나 충청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감 이남에서 지금 경기권까지 이전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훈 전 국회의원이 이거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나 아니면은 주민 설명회에서도 몇 차례 좀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강원도나 아니면은 뭐 그 저쪽에 전라도나 뭐 경상도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근방 수도권에 좀 이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한계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누차 좀 얘기한 게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명 부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라는 부분은 현재가 단층, 아파트다 보니까 4층 정도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고밀도를 좀 올려서 거기에 지금 사령부나 이런 곳에 숙소, 아파트 같은 거를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는 도시명 부대를 하고 그 도시형 부대 외의 부분은 뭐 상가든 아파트든 그렇게 개발하자는 것이 도시형 부대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지금 공무대 위치가 롯데캐슬 옆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밀국에 있는데 지금 금천구에서 이런 좀 대규모 부지가 남아있는 것은 공군부대 그리고 지금 시흥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지죠. 기아동타 부지가 이렇게 몇 개 남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되고 있어서 금천구 특히 유성훈 구청장이 3+1의 주요 공약이 공무대 이전입니다. 그게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 설명을 통해서 완전 이전이 아니라 도시형 부대로 추진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고요. 지난 당년 총선에서 이윤 국회의원이 도시명 부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지만 일부 주민들께서 그러려면 하지 마라, 그냥 냅둬라 라는 부분이 완전 이전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주민 설명을 하고 의견을 좀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부대 현황입니다. 근데 지금 왜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굳이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2.5단계고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금 계속 14일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좀 고통이 심해지고 있죠. 특히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방역 지침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에서도 이렇게 설명회를 이렇게 열면 사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좀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해? 라는 부분들도 좀 불만을 좀 표시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설명회가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좀 하고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설명회가 지금 2차례 진행이 됐고요. 이게 앞서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만 대형 병원과 부영이 추진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2.5단계 5인 이하 2.5단계였죠. 5인 이상 sak정 모임은 아니었지만 2.5단계였지만 이렇게 할 때 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고 시급성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굳이 2.5단계 5인 이상 sak정 모임이 불가능할 경우 때 모여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영상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생중계를 하든지 아니면 좀 시기를 늦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구에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있으면 사후구리죠.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참석 인원을 30명씩 제한했고 그리고 2차례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던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안양천에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것이 파크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바로 파크 골프장 옆에 있는 축구장인데요. 좀 두 개의 차이를 좀 느끼시나요?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펜스가 약 1.5m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쪽은 약 3m 정도 아주 되게 높게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군청의 홈페이지에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23일 날 안양천을 걷던 조기하던 주민이 갑자기 눈으로 휙 지나가서 뭐지? 하고 봤더니 바로 파크 골프공이었습니다. 요 정도 하죠. 탁구공이죠. 당구공보다 좀 작습니다. 하여튼 되게 큰 공이었는데, 이것을 맞을 뻔 했다고, 좀 펜스를 보강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파크 골프장은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해서 30m 홀이 8개, 그리고 40에서 50m가 8개, 100m 홀이 2개 해서 총 18홀로 구축되어 있는데요. 협회 관계자분은 이 100m 홀에서 약간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파크 골프는 이게 나무로 된 채입니다. 그 채도 하나고요. 골프는 이게 텅스텐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고 짱 치면은 쫙쫙 날아가는데 파크 골프는 그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이렇게 굴러가거나 아니면 게이트 볼보다는 좀 세지만 어떤 게 날아가는데 이게 좀 세게 치면은 이게 위로 뜹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 공을 띄우는 법 이런 것도 많이 강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100m 홀 같은 경우는 홀이 길기 때문에 좀 세게 치는 경향성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 관계자분들은 일단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안전 패스를 좀 높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좀 너무 높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1.5m로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구는 향후 안전망을 내년에 좀 보강해야 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12월부터 2월까지 파크골프장은 공식적으로는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코로나19 2.5단계에 따라서 이런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는 거 좀 운영의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 일단 공이 딱딱해지고 펜스가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파크 골프가 중년이나 지금 실버 세대들에게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잘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운동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길 바라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바로 시급하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우시장길이죠. 범안로.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독산로길입니다. 20m 도로죠. 가운데 노란색이 50m 도로고요. 이렇게 좀 지나가는 길이 바로 범안로입니다. 2019년 9월 2일 서울시가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독산동 범안로 확장 계획을 용역 타당성을 보고 나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금천구 독산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얘기한 거는 일단 범원로 확장, 그리고 금천구청 역사 개발, 그리고 여기 말미사거리에 나오는 신독산역 안산선이죠. 안산선 신독산역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중심으로 한 그쪽에 대한 개발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와 서울시 연구원이 2020년 사업성 검토를 했는데요.
BC가 0.1로 나와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BC는 일단 수익성 검토인데요. 이게 1이 넘어야 됩니다. 비용 대비 수익 때문에 1이 넘어야 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아무리 공공시설이라도 사실 0.5 정도까지 나와줘야 이것이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0.1이라는 아주 좀 저조한 수치가 나왔죠. 하지만 그 수치와는 별도로 지금 요 길이 상당히 막힙니다. 지금 광명으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안양에서 올라오다가 좌회전하는 것도 많이 꼬리물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독산도길에서 지금 광명으로 넘어가는 길도 꼬리물기가 이어지면서 시흥대로 정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흥대로의 주요 정체 구간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그 안양 방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 말미 사거리부터 독산동 기계, 문성초등학교까지가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여기만 지나면 얼추 뚫리고 또 시흥사거리 한 번 더 막히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막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광명으로 넘어가는 것의 정체, 우시장 요 길에 대해서 정체로 꼬리물과 만들어지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금천구는 일단은 다른 용역을 또 PC 사업성을 좀 높여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서울시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산이동 주민센터 부지죠. 현재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옛날 독산이동,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지어져서 있지만 지금 옛날 독산이동 주민센터 모습인데요. 현재는 금천구 도시생 지원센터가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금천 평생학습관으로 바뀝니다. 신축을 할 예정인데요. 그는 지금 올해 2월 달에 설계 공모를 진행했고요. 설계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금천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목표는 2023년 7월까지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5층으로 이거를 만들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인근 부지를 구매를 해서 금천 행복 문화파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보다 더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인근 부지와 토지 매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일단은 이렇게 좀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함에 따라서 설계가 완성되고 그리고 2023년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천 평생학습관은 금천 금나래 아트홀 지하에 4개의 강의실이 있죠. 그리고 사무 공간은 금천구청 본청 1층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크게 해서 사실 금천구 가운데 위치하면서 특히 독산동 지역에서 평생학습의 장을 좀 펼쳐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3일이었죠. 2월 3일 제1회 한국 수어의 날을 축하하는 주민들의 영상, 메시지가 이어졌는데요. 우리 수어의 날 처음 들어보시죠?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1회였죠. 지난 2016년 한국 수어 언어법이 좀 제정이 됐고요. 그날인 2월 3일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국 수어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한국에는 언어 관련한 것이 10월 9일 한글날, 그리고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 그리고 수어 언어법까지 해서 3개의 언어 관련 법률이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뭐 익숙하신 분들 계시면 라디오 검천 분들도 많이 참여하셨고요. 금천 마을공동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서 금천구의 수어인들 그 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저층주거의 집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서울시가 총 100억을 투입을 합니다. 이건 서울시 전체에 투입되는 거고요.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다가구까지 포함되고요. 공동주택은 다세대 그리고 연립주택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집수리를 지원하는데요. 집수리는 지원은 두 가지가 되면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융자를 저리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엔 보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아무 곳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에만 되는데요. 금천구는 지금 독산 1동과 시흥 5동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구역 보실 텐데요. 일단은 지원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성능 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 창호, 단열, 외벽 설비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보조가 아니죠. 그래서 공사 비용이 50%까지고요. 취약계층은 90%까지 됩니다.
공동주택이면 연립이나 빌라 이런 거죠. 다세대, 다가구 이런 같은 경우는 세대, 개별 세대 전유 부분 성능 개선 집수리, 그러니까 외부 창호나 내단열 설비 이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대별 500만 원, 그리고 외부 공용, 그러니까 그 빌라 같은 경우도 연립 같은 경우도 지붕은 같이 쓰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는 지붕 방수, 그리고 외단열, 외벽 설비 이런 같은 경우는 최대 1,700만 원까지 공사 비용이 5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외부 공간 같은 건 담장 철거 같은 경우는 공사 비용의 100%, 그리고 담장 철거 후 재조성 같은 경우는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좀 지원이 되는데요. 자세히 좀 구역을 보시면 이걸 독산 1동의 우시장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가산중학교가 보이고요. 여기도 우시장 지역이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에 포함되고요. 또 여기는 지금 박미마을입니다. 박미마을에 지금 당맥곡에 우시장 이쪽에 시흥대 쪽에 있는 금천소방서 건너편에 이 부분이 또 포함돼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화마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흥 5동, 요 구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뉴타운이 해제된 구역이죠. 해제된 구역이고, 이곳에 이 구역 안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주택, 이 구역, 이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은 되지 않고요.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거는 서울시 집수리 센터나 아니면 금천구청 지자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7월까지니까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소식인데요. 올해 연휴에는 막차 시간 연장이나 노선 증해 같은 거는 없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좀 당부를 했는데요. 설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모임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지금 집집마다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동안 좀 연휴 기간과 달리 지금 막차 시간 연장, 그리고 시립묘지 경유 노선 버스 같은 경우도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방역은 강할 예정이지만 가능한 이동하지 말고 집에 머물길 당부했습니다. 금천구는 설 연휴에 학교 운동장과 공영 및 민간시설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밝혔는데요. 2월 11일 목요일이죠. 설 연휴 시작되는 목요일 9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4일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설마다 그 공개 개방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하시고 주차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나 아니면 공영, 민간시설 총 35개에서 1967면의 주차장이 개방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독산 1동에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주지가 많은 독산 2, 3, 4동이나 시흥 1동, 2동 이건 많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개방 시간과 장소 꼭 확인하시고 출차 시간 그리고 이용 규칙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출차 시간 아까 얘기했던 그 출차 시간 2월 14일 오후 6시 아니면 각 그 장소마다 이 마감 시간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견인 조치가 된다는 점 꼭 알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소식인데요. 설에도 청소 노동자는 좀 쉬어야 되죠. 그래서 설 기간 동안 생활 쓰레기 수거가 중지됩니다. 2월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3일간 중지되고요. 14일 밤부터 저녁부터 쓰레기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격일제가 다 사라졌죠. 매일 수거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저녁부터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내놓지 마시고 집에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소식은 전해드렸고요.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말씀은 금천인이 함께 만듭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요. 저는 진행의 이상호, 기술인은 신선순, 김호경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